사람은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젊은 시절의 화려한 이야기든 혹은 관계 속에서 얻은 작은 권력감이든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그 말이 그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충고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언덕을 지나보니 그것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세월과 눈물이 새겨놓은 삶의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순간은 눈부시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질 무렵 남는 것은 관계의 그을음뿐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이름 없는 노동자, 성공한 기업가, 실패한 상인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랑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큰돈을 버니는 친구를 잃었고 건강을 떠벌리던 이는 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내세우던 부모는 오히려 가족과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용담만 늘어놓던 이는 현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자랑하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현대를 일으키던 시절 큰 공사를 따내고 거대한 성취를 이룰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걸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는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해냈다. 그 말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자랑은 칼날이다. 그 순간은 화려하지만 결국 그 칼날이 내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경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처음엔 내 힘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 불안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보상적 과시, 컴펜서토리 디스플레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이나 불안이 느껴질 때 사람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떠벌린다고 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병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겸손한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이는 잠시 주목을 받지만 그 주목은 곧 시기와 질투로 바뀌고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자랑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삶에서 가장 뼈아프게 배운 5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될 5가지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 어쩌면 내면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함은 떠들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물이 소리 없이 바위를 깎듯 겸손한 삶은 조용히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단단한 존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SNS 시대에 우리는 자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식사부터 자랑하고 누군가는 여행집 자녀의 학교까지 세세히 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교의 문화가 만들어낸 불안의 반영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겸손의 미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쌓여 남들이 내 삶을 보며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랑은 박수를 얻지만 겸손은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힘은 박수보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많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적을 때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나는 사업 초기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 달콤한 성취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이 선명했기에 은행 통장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 큰 계약을 따냈다, 이건으로 몇 억 벌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내 주위를 조용히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돈은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당신이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보다 당신의 돈을 보기 시작합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 뒤에는 시기, 비교, 탐심이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막대한 수주를 따내고 기분 좋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끝났다. 그날 이후 회사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질투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내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자랑하는 순간 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내 주변을 흔들어 놓는다. 돈은 흐를 때 복이 되고 멈출 때 재앙이 됩니다.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당신의 태도입니다. 돈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필요한 곳, 가치가 자라는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흘러간 돈은 돌아올 때 더 큰 신뢰와 인연을 데려옵니다. 내가 현대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만큼 벌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 손을 거쳐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다. 그 마음으로 일했을 때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돈을 자랑하며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은 지혜의 그릇에 담길 때에만 오래갑니다. 그릇이 얕으면 금세 넘쳐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의 과시와 자기 파괴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부를 자랑하며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부를 감추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다. 당신의 지갑이 단순한 돈의 저장소가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돈은 당신의 인생에 머무는 행운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몸이 아프고 난 뒤에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부자와 리더 권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젊을 때는 세상을 정복할 듯한 기세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자 모두 한 가지 후회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 후회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었습니다. 한 기업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돈을 버는 동안 제 몸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40대에 회사를 세워 50억을 벌었지만 50대가 되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이를 신처럼 섬겨왔지만 그날 이후 나는 몸을 신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몸이 무너진 뒤에야 절망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건강은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의사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과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건강은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 당신이 돈을 위해 건강을 희생한다면 결국 그 돈은 병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건강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돈은 언젠가 행복의 이자로 돌아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이상 인구 중 약 67%가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가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무한한 자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면 그 자원은 급속도로 소모성 자산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몸은 투자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너희는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너희 몸이 회사의 자산이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커피로 버티며 주말에도 메일을 확인하는 젊은 직원들을 보며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무리한 하루가 쌓여 언젠가 삶을 흔드는 한 번의 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건강은 조용히 쌓이고 아픔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가득 찬 잔을 들고 달리는 사람처럼 위태롭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언젠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부자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사의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 기대치가 평균 7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의 증거입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혹사시켰다.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많이 걱정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단 한 번의 생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에게 감사하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건강이 당신의 삶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많은 장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가정이 평온할 때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가족 여행의 순간을 자랑하며 자녀의 성취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웃음 속엔 진심이 있었지만 그 자랑 속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정은 마치 불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그 불을 너무 가까이에서 자랑하면 바람이 그 불을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일상 속에서 자라난다. 한 번은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와 회장님, 제 인생은 완벽합니다. 돈도 있고 가족도 행복합니다. 부럽죠? 라고 말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미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행복은 자랑하는 순간 멀어진다네. 그 후 몇 년이 지나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제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가족을 자랑하기에 바빠서 정작 그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행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행복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그것을 진심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족의 평화는 말없이 밥상을 함께 차리고 서로의 피곤한 하루를 묻지 않고 이해하는 그 조용한 순간에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재벌가와 권력가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모두 봐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반대로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았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웃음이 없었고 대화 대신 계산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부부는 멀어지고 가난할수록 서로를 꼭 껴안는다. 물론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는 편리함을 주지만 그 편리함 속에는 종종 무관심이 함께 들어옵니다. 사람은 불편할 때 서로를 바라보지만 편해지면 서로를 잊어버립니다. 가정은 자랑의 무대가 아니라 회복의 쉼터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집안에서는
서로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는 아내와의 오랜 세월 속에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을 위해 강하게, 집안에서는 가족을 위해 부드럽게.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가정은 금세 흔들립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은 40년간의 연구 끝에 결혼을 오래 유지시키는 비밀은 단 하나, 상대의 평범한 일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대화, 사소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자랑하기보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 웃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위해 웃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굳이 내 가족이 세상에 보여지기보다 서로에게 따뜻히 머무를 수 있기를. 행복은 소음이 없을 때 자라납니다. 그것이 진짜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느낍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빛나고 몸은 가볍고 시간은 끝이 없는 듯하죠.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젊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할 자원이다. 한때 나는 30대 젊은 기업가였고 하루 4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그땐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속도만 있었지 방향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젊음이란 연료는 많지만 지도는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빠르게 달리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나는 자주 젊은 세대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속도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방향을 찾아라. 속도는 당신을 돋보이게 하지만 방향은 당신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젊었을 때 가장 잘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멈출 때를 배운 것.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한다네. 젊음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이 지혜의 불이 되려면 절제라는 나무가 함께 타야 합니다. 절제 없는 열정은 자신도 태워버리는 불이 됩니다. 내가 현대그룹을 세울 때도 젊은 패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인내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은 진리는 이겁니다. 젊을수록 겸손해야 오래간다. 겸손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SNS에서 성공을 자랑하고 퇴사 후 성공을 이야기하는 걸 자주 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런 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지속되는 평온함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지구 반바퀴를 도는 마라톤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신이 되기 전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런데 신이 되어보니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 젊을 땐 돈이 행복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어느 날 한 노교수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젊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음은 잠시 빌려 쓰는 에너지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려줘야 할 빚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경솔함으로 탕진하지 말고 성장으로 갚으십시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을 때 돈보다 배움에 투자하라. 젊을 때 사람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라. 젊을 때 빨리 가기보다 끝까지 가라. 그것이 진짜 젊음의 가치입니다.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곧 늙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음을 잘 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빛이 납니다. 나는 지금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나는 젊음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에너지를 배움과 도전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젊은 그대여, 당신의 젊음을 세상에 자랑하지 말고 삶의 토대 위에 천천히 쌓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부자와 권력가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를 자랑하던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보니 끝까지 남는 사람은 두 번째 부류였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성공에 의존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 위에 세워진 결과다. 나는 현대그룹을 일으키며 수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웅처럼 부르던 시절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주영, 너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는 언제나 묵묵히 함께 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공은 나 혼자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의 협력으로 완성된 합창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성공은 오만으로 변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CEO가 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손으로 모든 걸 이뤘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회사를 세운 건 자네 혼자였나?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은, 부모님은. 그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순간 그 성공은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된다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성취를 드러내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은 나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언론이 나를 크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영웅 정주영. 그 다음 달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가 무너지고 계획이 무산되었죠.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박수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의 찬사는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언제든 사라집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면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진짜 성공은 박수가 아닌 지속성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의 비밀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드러낼수록, 줄어들고 나눌수록 커진다.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공을 결과로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나누는 사람은 그것을 과정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는 돈을 자랑하고 현명한 부자는 돈이 흐르게 만든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보여주기보다 그 부가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만듭니다. 그가 쓰는 돈에는 철학이 있고 그가 나누는 마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그 순간 성공은 사라진다. 대신 성공을 통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라.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성공은 의미가 된다. 오늘도 나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정주영, 너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증거다. 그걸 잊지 않는 한 인생은 계속 성장한다. 젊었을 때 나는 힘을 동경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가진 불이다. 그 불을 잘 다스리면 세상을 밝히지만 자랑하는 순간 그 불은 나를 태웁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권력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정치인, 관료, 재벌, 언론인까지. 그들 중 절반은 권력을 자랑했고 나머지 절반은 조용히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니 끝까지 존경받은 사람은 조용한 쪽이었습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품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고위 인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였죠. 그는 웨이터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이봐, 물 좀 빨리 가져와. 그때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품위를 잃고 있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사람 위에 서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을 잃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권력은 자랑할 때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이겁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사람을 지켜주는 건 신뢰다. 신뢰는 권력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권력보다 오래 갑니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위에 서려 하지 말고 사람 곁에 서라. 리더란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입니다. 조용히 듣고 묵묵히 결정하는 그 순간 리더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직원을 이끌어 왔지만 한 번도 내가 너희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떠나면 회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밑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권력은 무의미해집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칼을 쥐고도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입니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권력은 결국 사라지지만 품위는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 사람들은 내가 세운 빌딩의 이름은 잊을지 몰라도 내가 남긴 태도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그걸 자랑하기보다 감사하라. 그때 당신은 비로소 큰 사람이 된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힘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미래는 힘센 자가 아니라 품격 있는 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권력의 마지막 진리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리더라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무너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내 고통을 숨겼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통을 숨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실패했고 신뢰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어느 선배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영아, 진짜 리더는 울 줄 아는 사람이야.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그날 나는 오랜만에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그것이 약함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고통은 인간의 증거입니다. 기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강한 회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공유하면 두려움은 줄고 신뢰는 자란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신뢰받는 리더들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해 보이는 이유는 고통을 없애서가 아니라 고통을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상처를 숨기고 어떤 이는 상처를 빛으로 바꿉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고통은 삶의 스승이다. 성공은 나를 웃게 했지만 고통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원들을 이해하게 된 것도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도 모두 내 고통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기록해라. 언젠가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당신의 실패담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85세가 된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아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흉터이자 나의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인간성을 완성한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생은 당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선물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립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보지만 나이 들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40대 중반이던 시절 사업이 한창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은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배신, 한 번의 상처를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나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집착하면 감옥이 됩니다. 나는 한노 철학자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기억은 불빛이 되어야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과거의 모든 실패를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기억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연료로 바꾼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정말 좋았는데. 그 말 속에는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과거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현재의 기회를 놓칩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시간은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는 수많은 직원들이 과거의 실패에 갇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야.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기억하되 그 기억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험의 흔적이지 인생의 낙인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후회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무거운 감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후회를 반성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과거는 교사가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당신을 시험했을 뿐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던 날들, 내가 넘어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내 젊은 시절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너의 실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만큼 단단해지지 못했을 거야.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지만 그 과거 덕분에 성장합니다. 나는 나이 들수록 과거를 추억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미련이 아니라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 표정, 태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과거를 용서하고 그 기억이 당신을 지켜보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기억은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인생은 두 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성적 외모, 집안 직장,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앞섰는가. 비교는 경쟁을 만들지만 동시에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 덕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독이 된다. 처음엔 비교가 자극이 됩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곧 그 비교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나의 성장이 아니라 타인의 속도에 맞추게 되죠.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빨리 달렸지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 있었죠. 행복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하루는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겼을 때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겼을 때. 진짜 행복은 남보다 앞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방향이 분명할 때 찾아옵니다. 비교의 기준이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일 때 비로소 인생은 평온해집니다. 비교는 성장의 적이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더 나아질 방법만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기 때문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교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나는 한때 재벌 회장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으며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걷고 있을 뿐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교가 멈추자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방향이 같은가 그것만 중요하다.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 대신 방향을 명확히 하라. 그 방향이 당신의 가치와 맞아떨어진다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빠르게 가는 사람보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삶의 기준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벌써 집을 샀다. 그 친구는 나보다 높은 자리다. 하지만 그 기준이 정말 나의 행복을 설명할까요? 삶의 기준이 남에게 있을 때 당신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을 때 비로소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교를 멈출 때 성장의 문이 열린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당신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나는 늘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성숙해지려고 해라.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수많은 후회를 덜어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길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평화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에게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행복은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당신이 걷는 길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다. 그 길 위에서만 진짜 자유가 피어난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고 돈과 싸웠고 때로는 돈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있다. 돈은 쫓을수록 멀어진다. 돈은 주인이 아닌 손님이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아침에 눈 뜨면 돈 생각, 잠들기 전에도 돈 생각이었다. 그 덕분에 돈은 들어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돈은 머물러주는 손님이지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란 걸. 돈은 따뜻한 주인을 좋아한다. 욕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에게서 돈은 반드시 도망친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나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자주 말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 생각부터 버려라. 이 말이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진실이다. 돈은 가치를 따라오는 그림자다. 당신이 세상에 진짜 가치를 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하지만 당신이 오로지 돈만 쫓으면 가치는 사라지고 신뢰도 인간관계도 무너진다.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숫자뿐이다. 그 숫자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 돈은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돈을 사랑하는 방식이 당신의 인생을 비춘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사람을 돕고 세상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친구를 버린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이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들 중 행복한 사람은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쓴 사람들이었다. 돈을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돈은 거울 같아서 당신의 태도에 따라 반응한다. 당신이 돈을 두려움으로 대하면 돈은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당신이 돈을 감사함으로 대하면 돈은 신기하게도 머문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한마디를 속삭였다. 오늘도 내 삶에 흘러든 돈에게 감사한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돈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은 흐르는 것이다. 돈은 물과 같다. 흐르면 맑고 멈추면 썩는다. 돈을 쌓아두려는 사람은 결국 돈과 함께 썩는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움과 풍요를 얻는다. 나는 기부를 처음 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잠이 달콤했다. 그때 알았다. 돈을 쓰는 기쁨이 버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걸. 돈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움직인다. 불안한 마음으로 버는 돈은 결국 불안한 형태로 사라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쓰는 돈은 다시 평온함을 불러온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한다. 돈을 사랑하되 돈을 신처럼 모시지 마라. 돈은 당신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될 때 돈은 당신의 인생을 돕기 시작한다.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에너지를 따른다. 욕심과 불안의 에너지는 돈을 밀어낸다. 감사와 신뢰의 에너지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인생 후반부에야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했다. 돈은 계산으로 오지 않는다. 마음으로 온다. 부는 쫓는 자의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자의 것이다. 당신이 돈을 쫓을수록 돈은 달아난다. 당신이 가치를 만들고 사람을 돕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돈이 스스로 찾아온다.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확신했다. 돈은 가장 따뜻한 마음을 향해 흐른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 진짜 부자는 은행 통장이 아니라 마음속 평화로 증명된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다. 돈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돈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데 쓰라. 그때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돈을 쫓지 마라. 당신이 빛이 되면 돈은 그 빛을 향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지.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진짜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운은 우연히 오는 듯 보이지만 실은 철저히 노력의 냄새를 따라온다. 운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나는 수많은 성공가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 겉보기엔 운이 좋았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행운 뒤에는 오랜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남들은 운이다라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필연이었다. 운을 기다리지 말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운은 게으른 자를 피해 다닌다. 운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문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바람처럼 스쳐간다. 하지만 깃발을 세워둔 사람만이 그 바람을 잡는다. 깃발이란 바로 노력, 성실, 꾸준함이다. 당신이 매일 묵묵히 쌓아둔 그 깃발이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 줄 것이다. 운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멈춘다. 사업 초기에 나는 자주 실패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운이 나빴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나를 게으르게 만들었다. 운을 핑계로 삼는 순간 배움이 멈추고 성장도 멈춘다. 운을 탓하기보다 내가 놓친 준비를 돌아봐야 한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운이 아니라 방향을 믿어라. 세상은 종종 불공평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다. 그러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운보다 방향이 승리한다. 운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방향은 평생을 지배한다. 나는 내 방향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다. 운은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행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붙는다. 머무는 자에게는 머물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여라. 행운은 당신이 땀 흘린 자리에서 피어난다. 모험 없이 안전만을 택하는 사람은 결코 운을 만날 수 없다. 운은 도전의 냄새를 맡는다. 운이 오면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행운은 종종 작은 일로 위장해 찾아온다. 작은 인연, 우연한 대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그 순간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운을 현실로 바꾼다. 그 눈을 가지려면 항상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운이 와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보다 준비된 실력을 믿어라.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운은 문을 열어주지만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건 실력이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사람뿐이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운을 부르는 주문이다. 운은 결국 마음의 태도를 따른다. 낙관적인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불행을 본다. 결국 운이란 외부의 변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다. 진짜 행운은 지속되는 평온함이다. 사람들은 로또 당첨 같은 걸 행운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매일 건강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운이다. 그 단순한 행복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운에 기대지 마라.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땀으로 끌어당기는 결과다. 나는 젊었을 때 시간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을 허비해도 내일은 다시 흘러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깨달았다. 시간은 강물이 아니라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바람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에 대해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돈보다 귀한 건 시간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슬퍼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진짜 부자들은 모두 시간 부자였다. 그들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시간을 아끼는 법을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루의 일시간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에게 묻는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쓰는가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만든다. 하루 중 일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3650시간을 잃는다. 그건 거의 5개월의 삶이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바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바쁘면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쁨은 방향 없는 움직임일 뿐이다. 내가 만난 어떤 젊은 사업가는 매일 18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결과는 없었다. 그는 일하는 척 했을 뿐이다.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습관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다.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3가지 습관. 나는 많은 실패 속에서 시간을 빼앗는 공통된 3가지 습관을 보았다. 하나니, 불필요한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하루를 허비한다. 바란, 의미 없는 비교, 남의 속도를 보며 나를 탓한다. 비교는 발전을 죽이는 독이다. 결정 미루기, 언젠가라는 말은
시간의 도둑이자 인생의 감옥이다. 시간의 이자는 복리로 쌓인다. 시간은 마치 통장과 같다. 하루하루의 작은 투자들이 복리로 쌓여 인생을 만든다. 하루 30분 책을 읽는 사람은 1년이면 180시간을 공부하는 셈이다. 그 차이는 10년 뒤 지식의 격차로 폭발한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현실이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나는 예전에 약속에 5분 늦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지인이 말했다. 시간을 잃는 건 신뢰를 잃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모든 약속에 10분 일찍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 습관 하나로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가 결국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시간을 존중한다는 건 상대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흘려보낸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행복은 지금에 있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 위에 세워진다. 오늘을 무시한 채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한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시간의 본질은 선택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으로 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쌓는다. 결국 차이는 선택이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자 붙는다. 그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진짜 부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큰 결심을 말한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내일부터는 새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온 80여 년의 인생에서 깨달은 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다. 결심은 순간의 불꽃이지만 습관은 평생의 불씨다.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지배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를 대충 시작하곤 했다. 늦잠을 자고 급히 아침을 때우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모이니 결국 인생 전체가 어수선한 하루가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삶의 수준은 습관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나는 사업 초기에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였다.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5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5분의 습관이 10년 뒤 내 회사를 지탱한 근본이 되었다. 왜냐하면 매일 돌아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은 성공의 자동화 시스템이다. 한번 자리를 잡은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을 이끈다. 좋은 습관이라면 당신의 삶은 자동으로 성장의 길로 간다. 나쁜 습관이라면 그 길은 서서히 파멸로 향한다. 습관은 처음엔 약한 실 같지만 반복될수록 쇠사슬이 된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3가지 원칙. 1. 작게 시작하라. 너무 큰 목표는 시작조차 어렵다. 매일 1분이라도 좋다. 작은 행동이 쌓일 때 변화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나나 꾸준히 반복하라. 꾸준함은 천재를 이긴다. 단 하루라도 멈추면 리듬은 쉽게 무너진다. 자신을 칭찬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건 이미 성장이다. 습관은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 운동을 하루 이틀 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 마음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훈련해야 강해진다. 나는 매일 아침 하루의 첫 10분을 감사 노트로 보냈다.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것이다. 처음엔 사소했다. 오늘 날씨가 좋다. 가족이 건강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졌고 감사 속에서 행운이 자라났다. 나쁜 습관은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린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짜 불행은 습관의 누적이다.
불규칙한 식습관, 늦은 수면, 무의미한 SNS 스크롤. 이 모든 건 작은 균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무너뜨린다. 습관은 환경이 만든다. 의지만으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습관은 환경의 힘을 빌려야 한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침대 옆에 두어라.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좋은 환경은 결심보다 강하다. 성공은 지속 가능한 루틴에서 태어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루의 첫 30분은 생각 정리, 그 다음 30분은 운동. 그 단순한 루틴이 내 평생의 에너지를 만들었다. 루틴은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정 회장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 습관을 바꾸세요. 그러면 인생이 저절로 바뀝니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자신을 만든다. 그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당신의 습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하지 마라. 성공은 거대한 결심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단단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노동자, 임원, 거래처 친구, 심지어 경쟁자까지. 그들 중 일부는 내 곁에 남았고 일부는 사라졌다. 돌이켜보면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마음의 빚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빚은 돈보다 무겁다. 언제 한번 갚아야지 하며 미루는 감사, 다음에 사과해야지 하고 넘기는 후회,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빚이다. 이 빚은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드러난다. 나는 회사 초창기에 조금만 속이면 괜찮겠지 하는 유혹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한 번의 거짓은 10번의 진심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 무너지는데 단 하루면 충분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을 믿는다. 신뢰는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다. 신뢰는 계약서보다 강하다. 서류는 잉크로 쓰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쓴다.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거래처와의 계약보다 서로의 약속이 더 단단할 때 위기에서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계약은 법이 지켜주지만 신뢰는 사람이 지켜준다. 마음의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 일 하나 감사를 바로 표현하라. 언제 한번 고맙다고 해야지,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의 빚이다.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하라. 그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아리, 잘못을 인정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으면 그 실수는 죄가 된다. 미안하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돌려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신뢰를 얻는다. 진짜 부자는 신뢰의 통장을 가진 사람이다. 은행 통장엔 숫자가 쌓이지만 사람의 인생엔 신뢰의 잔고가 쌓인다. 위기 때 누가 당신을 돕는가? 그게 진짜 부자와 빈자를 나눈다. 나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다.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준 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진심을 믿어준 사람들이었다. 신뢰는 느리게 쌓이지만 평생 이자를 준다. 신뢰는 조급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라. 그 신뢰는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수십 배로 돌아온다. 신뢰는 복리로 쌓이는 자산이다. 관계를 계산하지 마라.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 누가 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계산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좋은 관계는 이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자란다. 신뢰는 최고의 명함이다. 사람들은 직함이나 학벌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더 단순하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열어준다. 마음의 빚을 쌓지 않는 법.
받은 호의를 잊지 말고 필요한 사과를 미루지 말며 신뢰를 거래로 바꾸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신뢰는 성공을 부르는 조용한 힘이다. 마음의 빚을 쌓지 마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비싸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많은 직원을 보았다.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였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시간을 소비하느냐, 투자하느냐 였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책을 읽으며 배우는 사람은 투자자다. 시간의 가치는 나이를 먹을수록 커진다. 젊을 때는 1년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20대의 시간은 60대의 하루보다 가치 있다. 젊을수록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때의 시간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다.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다. 시간은 남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진짜 바쁜 사람일수록 시간을 잘 쪼개고 진짜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당신의 시간표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나는 직원 면담 때 항상 물었다. 당신의 하루 일과를 적어보세요. 그 한 장의 종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누가 10년 후 성장할 사람인지, 누가 그대로 남을 사람인지. 당신의 일정표는 당신의 미래다. 시간의 주인이 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늘 3가지를 구분했다. 1일, 가장 중요한 일. 2위,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대부분의 사람은 이리와에 시간을 쓴다. 성공한 사람은 이리가에만 집중한다.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1을 계획하라. 계획 없는 하루는 목적지 없는 여행과 같다. R을 집중하라. 한 번에 한 일만 하라. 멀티태스킹은 효율이 아니라 혼란이다. 거절하라. 모든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시간을 잃는다. 시간을 돈처럼 계산하라. 한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라. 예를 들어 당신의 한 시간이 10만 원의 가치라면 쓸데없는 잡담이나 SNS에 10분을 쓰는 건 1만 6천 원을 버리는 셈이다. 이 계산을 자주 하면 시간의 소중함이 달라 보인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고 부자는 시간을 아낀다. 내가 젊을 때 직접 하던 일을 돈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처음엔 손해 같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는 투자였다. 시간 낭비의 3가지 함정. 1. 무의미한 비교 남의 성공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라. 그 시간에 당신의 길을 걸어라. 1. 끝없는 완벽주의 완벽을 기다리다. 시간만 흐른다. 충분히 괜찮다는 순간 시작하라. 지나친 회상 과거를 후회하면 미래를 잃는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가장 공정하면서 가장 냉정한 심판자다. 진짜 부자는 시간을 벌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사업 초기에 모든 일을 직접 했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사람을 믿고 일을 나눌 때 비로소 내 시간은 늘어났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잃으면 영원히 잃는다. 시간을 돈처럼 써라.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그중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였다. 왜냐하면 성공은 사람을 달콤하게 만들고 교만은 그 달콤함 속에 독을 섞는다. 성공이 당신을 시험한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실패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만 성공은 당신을 교만하게 만든다. 실패는 배우게 하지만
성공은 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시험은 성공 후에 시작된다. 교만은 조용히 스며든다. 처음엔 작다. 내가 잘해서 이뤘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나 그 생각이 조금씩 커질수록 사람의 눈은 자신만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교만은 귀를 막고 겸손은 귀를 연다. 나는 교만으로 한번 무너졌다. 젊은 시절 내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던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언론이 내 이름을 떠들었다. 그때 나는 믿었다. 이젠 뭐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교만이 가장 큰 위기의 씨앗이었다. 직원들의 말을 무시했고 고객의 불만을 가볍게 여겼다. 결국 시장은 내게 냉정한 답을 내렸다. 너는 변했구나. 교만은 배운 것을 잊게 만든다. 성공하기 전엔 모든 것을 배우려 한다. 그러나 성공 후엔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한다. 그 순간 학습은 멈추고 성장은 끝난다. 성공은 지식의 끝이 아니라 배움의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겸손은 리더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한 리더에게 마음을 연다. 겸손한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 한마디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다. 리더의 겸손은 부하의 충성으로 돌아온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도 그걸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말라. 내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들은 항상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배우자. 그들은 이미 정상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초보자였다. 그 태도가 그들을 오래도록 정상에 머무르게 했다. 교만을 막는 3가지 습관. 1. 감사의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이 모든 게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지켜준다. 만 하나니 조용히 자신을 점검하라. 성공할수록 하루 10분은 혼자 돌아보라. 내가 지금 초심에서 멀어진 건 아닌가. 배움을 멈추지 마라. 성공의 다음 단계는 더 깊은 배움이다. 성공의 무게를 견디는 힘은 겸손이다. 성공은 축복이지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을 짓누른다. 겸손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우아하게 감당할 수 있다. 성공의 꼭대기에는 겸손이 깃발처럼 펄럭인다. 성공은 당신을 높이지만 겸손은 그 높이를 오래 지켜준다. 성공 후에 교만하지 마라. 겸손은 당신을 다시 배우게 하고 그 배움은 당신을 영원히 성장하게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 겉모습은 초라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 중에서 진짜로 인생을 오래 버티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겉모습은 가장 가벼운 정보다. 우리는 흔히 외모, 옷차림, 말투,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껍질일 뿐이다. 껍질은 언제든 바뀐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의 눈빛 속에 있다. 눈빛은 속일 수 없다. 욕심이 가득한 눈빛은 불안하고 진심이 담긴 눈빛은 따뜻하다. 그래서 나는 회의실에서 상대의 옷보다 그의 눈을 먼저 본다. 그 한눈에 인생이 담겨 있다. 판단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기회를 막는다. 예전에 나는 어느 젊은 직원을 면접 본 적이 있다. 옷은 낡고 말투도 서툴렀다. 처음엔 솔직히 이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이력서 마지막 줄에 적힌 한 문장을 보고 멈췄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 속에서 나는 그의 용기를 봤다. 결국 나는 그를 뽑았고 그는 5년 후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그가 견뎌온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짜 안목은 조용히 듣는 귀에서 나온다. 사람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듣기 전에 단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회의나 상담 자리에서 상대가 말하기 시작하면
3분은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그 3분 동안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말이 느려도 진심은 느껴지고 말이 화려해도 거짓은 섞여 있다. 안목은 눈보다 귀에서 자란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면 세상을 좁게 산다. 한 번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고 보니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만든 사회적 기업가였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만 세상을 본다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들은 만큼 세상을 이해했네.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때부터 나는 보지 말고 들으려 했다. 듣다 보면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인다.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라.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즉시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즉시 판단이 아니라 천천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라.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시야를 넓혀준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본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수많은 CEO와 기업가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고용한다. 겉모습은 현재를 보여주지만 가능성은 미래를 보여준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 많은 이들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사람 보는 눈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흐려지면 좋은 사람도 수단으로 보이고 당신의 마음이 진심으로 맑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보게 된다. 판단을 멈추면 관계가 시작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대화를 멈춘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그 대화 속에서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부드러워진다. 판단은 벽을 세우지만 이해는 다리를 놓는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진짜를 본다. 겉모습은 가면이다. 그 가면 뒤에는 상처,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숨어 있다. 그걸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 눈으로 보면 적도 이해되고 타인도 가족처럼 느껴진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당신이 보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그일 뿐. 그가 되어온 이유는 보지 못한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짜 안목은 외모가 아니라 그가 견뎌온 인생을 읽는 눈에서 자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돈의 의미를 이해하면 인생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돈은 단지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맺는 신뢰의 증거, 당신이 이를 통해 받은 보상, 누군가에게 준 가치. 그래서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을 욕심내지도 마세요. 그저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돈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었을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돈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돈의 의미를 만들어 왔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발자취의 언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의 본질입니다. 돈을 사랑하되 그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은 그 돈이 만들어낼 의미 있는 삶이다.